왜 그래 검찰이? 그렇게 지금 서초동에 도는 소문은 한번 건드려 봐라. 나 혼자 죽을 거 아니야. 이런 뭐 소문이 돈다고 하는데 이거 추정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병우 수석하고 이제 수석이 아니죠. 우병우 전 수석하고 친분이 있었거나 또는 뭐 교류를 하고 정보를 서로 주고받았던 검찰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직도 검찰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뭐 설령 또 옷을 벗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검찰 내에 제 식구들이란 말이죠. 아, 옷을 벗은 변호사를 해야 되잖아요. 변호사면 검찰과 척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갖고 제가 이재화 변호사가 어디 갖고 돈을 훔쳤어. 얘가 적절하죠. 아, 내가 모르겠어. 돈을 훔쳤는데 제가 변호사야. 딱 들었는데 뭐 훔친 것 같지도 않아. 이렇게 뭐 돈을 옮기고 갖다 주려고 그러는데 훔쳤다고 누가 누명 씌운 거야. 그래서 제가 이재화 변호사 변론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저 옛날 우리 검찰 조직 욕하면서 나간 정한무기 아니야? 사건을 갖고 왔어? 야, 저거 보내. 저거 죽여. 그럼 이재화 변호사는 누명을 쓰고 있으면서 이제 감옥 갖고 10년 살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호사가 어떻게 검찰한테 등을 돌리고 살겠냐는 거야. 그래서 옷을 벗어도. 옷을 벗고 나온 검찰 간부 출신이든 예. 또는 현직에 여전히 우수석하고 뭐 지난 3, 4년 동안 교류하고 정보를 주고받던 사람들이 서슬프르게 검찰에 있는 거고. 예. 특히나 작년에 그 1차 수사를 사실 다 망가뜨렸죠. 그 개인 비리 정강이라든지 이런 개인 비리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또 처가 식구들하고의 그 차명 거래, 예. 주식 이렇게 감췄던 거, 부동산 감췄던 거. 이석수 감찰관과의 또 관계. 네, 그렇죠. 예. 그럴 때 칼을 들었던 사람이 특별수사팀의 윤곽근 특별수사팀장이었죠. 지금 이제 대구고검의 장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 유석수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가 만약에 새로운 거를 많이 발견해내면 기존의 윤곽근 그 대구고검장은 완전히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파헤치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죠. 아, 이번에 특수본 2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게 되면 특수본 1기 때 그렇죠. 했던 그때 특수본 1기 그 책임자가 윤곽근이었었나요? 그렇죠. 대구고검장이었는데 1기는 완전히 물 먹는 거네 그렇게. 완전히 되면. 물 먹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종종 옛날에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뭡니까 이명박 정부 때 예.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예. 그런 경우도 재수사해가지고 좀 더 많이 밝혀진 적이 있었단 말이죠. 물론 그것도 검찰이 스스로 재수사해가지고 의지가 드러난 건 아니죠. 예. 그때 이제 양심 선언을 했던 그렇죠. 몇몇 사람들이 예. 나왔기 때문에 장진수 주무관인가요? 그렇죠. 정진수 주무관 등에 있기 때문에 검찰이 최소한 뭔가를 더 수사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일기 수사를 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거를 재수사해서 밝혀낸 적은 있었죠. 예. 근데 이번 경우는 아직은 이게 지금 특별수사팀이 구성되어 수사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언에 의해서 또는 자료가 외부에 의해서 더 지금 오픈된 건 아직은 없는 상태죠. 그런 상황에서 이기 수사를 맡은 사람들이 굳이 지난 가을에 또는 지난 여름에 수사했던 일기라고 그 사람들은 대구고검장이 여전히 살아있고 그리고 그때 그 현재 김순환 총장하고 전화도 많이 했다고 하고 또 법무부 검찰국장 안태근하고도 예. 전화도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하는 이 사람들하고 그 관련된 커넥션을 밝히는 거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할 사람들이 아닌 거죠. 아직도 이 우병우 커넥션이 그대로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는 여전히 거죠? 살아있는 거죠. 예. 사단이 그 부분 관련해서 예, 잠깐만 이쪽 먼저 듣고 오면 안 예, 될까요? 예. 오늘 뭐 단독 출연입니까? 자, 정 기자님. 네. 아까 그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네. 변찬우 광주지검장 지금 옷을 벗었죠. 네, 변찬우 그렇죠. 변호사인데 두 가지 설이 갈려요. 안에 들어가서 얘기하고 사실대로 얘기하려고 하다가 마사지 돼서 나왔다라고 하는 설도 있고 네. 보도도 있고 나 실질적으로 외압으로 느꼈다. 처음에 그 보도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네,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확인되진 않았지만 어느 한 기자가 네. 변찬호 검사가 들어가면서 나와서 기자 인터뷰하려고 잡아놨다가 네. 나온 다음에 그 인터뷰 약속이 취소되고 일방적으로 취소가 됐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사지 받고 나온 거 아니냐? 우리 가족끼리 이럴 수 있냐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나온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또 보도도 있고 이런 취재 내용도 정보 보고도 있거든요. 네. 정 기자님이 들은 건 어느 쪽이에요? 뭐 제가 뭐 들은 것도 거의 뭐 비슷한데요. 뭐 처음에 뭐 나와서 얘기를 하려다가 기자회견을 하려다가 뭐 그게 취소가 됐다 뭐 그런 말도 그 있었고. 우리 방송 듣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데서 취재한 거예요? 뭐 제가 취재한 거 아니고 들리는 그 기자들끼리 공유하는 정보가 아무도 없는 있으니까요. 거 들려요, 그냥 얘기가? 누군가 얘기해 줬을 거 아니에요? 주로 이제 뭐 인터넷이 얘기를 해주거나. 네. 바른대로 얘기하면 큰일 나요, 오늘 여기서.
뭐 어떻게 해야 바른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한테 들었는지. 뭐 언론사 내부에 이제 정보 공유하는 시스템들이 그 있으니까요. 사이트에서, 그 채팅방에서. 네, 근데 뭐 이게 뭐 명확하진 않죠. 뭐 어떤 의도에서 뭐 그런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뭐 내가 외압을 느꼈다고 발언한 것이 사실인지 뭐 근데 그거는 알 수 확인은 안 없는데. 되지만. 네, 그건 알 수 없는데 일단 뭐 그런 보도도 나왔었고 실제로 뭐 그 광주고검장이 그렇게 증언을 했다라는 말들은 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시아 변호사님 아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아니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예. 그 특수본부의 실질적인 대변인격인 대변인은 노성건 제1차장이에요. 노승건 1차장. 노성건 1차장하고 기자하고 일문일답하는 게 참 그 의미심장한 풍경이 이른바 이제 있었거든요. 백브리핑. 예. 예. 그러니까 기자가 이렇게 물어요. 검찰 수사가 부실해서 영장 기각됐다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점잖게 이야기해. 부실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장 기각은 법원의 몫입니다. 예, 검찰은 법원 최선을 그렇죠. 다했습니다. 예. 이 이야기는 평소에 주요 사건에 대해서 영장 기각되면 검찰들은 길길이 날때예요. 도저히 법원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길길이 날때는데 마치 순한 양처럼 이렇게 납작 엎드렸어요. 예. 또 하나는 기자가 그렇게 물어요. 아니 우병우가 검찰 수뇌부하고 수차례 통화한 내역이 있는데 하필 그런 사건이 있을 때 통화를 했다는 것은 그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통화한 것이 무슨 죄가 되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검찰이 마치 이 태도를 보면 마치 영장 기각을 예상을 하고 했던 것처럼 태연한 아주 담담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총장, 검찰국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하고 통화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거 통화한 게 무슨 죄가 되냐, 아예 수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예. 부실 수사를 하고 포장지만 이쁘게 해서 법원에 영장 청구를 했다는 게 드러났다는 예,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네. 우병우 영장 기각에 대해 입장 좀 그랬더니 노승건 차장이 1차장이 질문 취지를 모르겠다. 초중고등학교를 다른 나라에서 나왔나 보죠. 그 다음에 검찰 수사 부실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부실했다 생각 안 한다. 영장 기각은 법원의 몫이다.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전화가 아주 압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화한 게 무슨 죄가 되냐. 어떤 조사인지 말하면 부실 수사라는 의혹적에 근거가 될 텐데, 예를 들었고 통화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2016년 8월 16일서부터 10월 25일까지 그랬더니 통화를 한 게 무슨 죄가 되나요? 그럼 그 전에 통화 내역 왜 그 조회를 해요? 이 핸드폰 왜 압수수색을 해요? 그러니까 이 원래가 이 특검의 박영수 특검이 예. 검찰의 이제 수사기간 만료되어 검찰이 넘길 때 두 가지의 말하자면 두 가지를 메시지를 전달을 했거든요. 예. 하나는 검찰이 지금 검찰총장, 그다음에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하고 통한 내역을 공개를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이 부분 넘겨주는 수사해라. 거겠죠. 예. 너희들이 수사를 해라 그런 하는 뜻이죠. 거고, 세월호 수사방해 예. 이 부분을 수사를 하면 100%다. 100% 구속영장 발부된다. 이 두 가지 미션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월호 수사방해는 마치 수사하는 채 하면서 정작 구속영장에서 빼버리고 예. 이 1000통화 이상의 그 통화를 했던 부분은 아예 수사도 안 했다는 거예요. 예. 한 달 동안 뭘 했냐는 거예요.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병우 한간에 우병우 수석이 혼자만 죽지 않겠다는 폭탄 던지는 신용을 했다는 이야기가 예. 있어요. 한자 다 엎드렸고 숨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이 뜨거라 해서 덜 다 피해버렸다는 거예요. 아하. 박근영 처장님. 네. 그런데 재밌는 일이 SNS상에 재밌는 얘기들이 돌아요. 우병우는 풀려나고, 아까 마지막에 박강원 의원이 얘기한 건데, 고용태는 잡혀갔다. 네. 고용태는 이번 특검의 1등 공신 중에 한 명 아닌가요? 여러 몇몇 공익 제보를 했던 또 예. 사실관계를 나중에 자기도 잘못한 것이 있지만 그래도 예. 뭐 밝힐 거는 밝혀야 된다고 해서 말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런데 그분이 토요일도 가고 일요일도 가고 부를 때마다 특검에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변호인
김용민 변호사가 이제 소환 날짜에 대해서 상의도 하고 있는 예. 중에 갔다고 하죠. 그런데 이상한 대목이요. 지난주 목요일 4월 6일, 7일 검찰에서 전화가 와서 금요일에 전화 왔다. 아니 목요일도 전화가 왔답니다. 그건 제 취재가 더 정확해요. 목금 전화가 와서 4월 10일 날 나와라. 날짜를 딱 찍었답니다. 네. 그럼 보통 이게 일정이 안 맞으면 변호사 계시지만 변호사 맞죠? 네. 예. 일정이 안 맞으니까 조정을 하자. 그리고 4월 10일 날 김용민 변호사가 전화했답니다. 그럼 지금 급하니까 빨리 변호사 선임계 보내주시고 그러면 팩스로도 보내잖아요? 네. 우선 팩스로 보내고. 예, 팩스로 보내고 우편으로 보냈는데 그런 긴급성이 없었고 우편으로 보냈답니다. 근데 꼭 그날 나와야 되는데 그날 안 나갔는데 토요일, 일요일 연락이 안 됐다는 것 때문에 일요일 저녁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화요일 날, 밤 9시. 그래서 이 일자를 계산해 봤더니 월요일은 우병우 수석이 영장 실질심사 들어가는 날이에요. 우병우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흐트려고 고영태 나오라는 건 아닌가. 대부분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죠. 예. 큰 사건들 같이 세간의 관심들을 흩뜨리기 위해서 예. 하는 게 전통적인 방식이죠. 그리고 화요일 날 밤 9시에 고영태 집으로 왔다는 거거든요. 그때쯤 되면 영장 실질심사가 간단하기 때문에 기각될 걸 미리 알고 또 분위기를 관심을 흐트리려고 온 거 아니냐. 이쯤 되면 이건 검찰이 처음부터 기각한 거 아니에요? 뭐 검찰의 머릿속에 제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예. 겉으로 드러난 거 보면 우리 말씀하신 들어갔다고 것처럼 것처럼 얘기하죠. 그래서 그래서 충분히 감옥 갔다 왔어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예. 예, 그런 것 같고요. 사실은 뭐 체포영장 이게 소환 조사에 한 2-3번 정도는 날짜 조정하는 거는 그렇죠. 일상적으로 있는 예. 일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고영태 씨의 경우에 그렇게까지 세게 나오는 거는 지금 말씀하는 그런 의심들을 더 이제 심정을 더 굳히는 좀 일이었다 이렇게 봐요. 이 변호사님 고영태하고 연결시키면 조금 더 심중히 가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고영태 같은 경우는 일기 특수본하고 검찰까지 하면 10차례 정도의 소환에 응했고요. 예. 실질적으로 검찰 수사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죠. 그럼요. 그런데 이제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와서 월요일 날 소환 날짜를 잡고 예. 뭐 주말에는 사실은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때문에 휴대폰 안 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휴대폰을 안 받는다고 해서 체포영장 청구하는 것 자체도 그렇고 체포영장은 구속영장에 비해서 좀 신속하게 바로 좀 나오는 편입니다. 예. 그러니까 소환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병을 확보하는 거니까. 그런데 검찰에서 10일 날 못 받고 안 되니까 불안해서 10일 날 못 나올 가능성도 있어서 그 영장을 청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못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영장을 청구했다는 게 어떤 형태든 화요일 날은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 화요일 날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검찰은 제 생각은 검찰이 우병우에 대한 영장 기각을 이미 예상을 하고 알고 그것을 있었고. 물타기하기 위해서 고영태를 활용하기 위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고영태에 대한 사실은 혐의, 검찰이 하고 있는 혐의는 그렇게 중대한 혐의도 아니었고 예. 이미 1, 2월 달에 알고 있던 혐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갖고 서두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뭐 검찰에서는 이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보면은 뭐 2번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구속영장 다시 청구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지금 정치권이나 아니면 대선 주자들도 지금 이건 너무 검찰이 너무 이렇게 내부에 대해서 너무 잘 못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김수남 사퇴하라고 했었죠. 그리고 우병우 특검 하겠다라고 하진 않았지만 네. 우병우 사태에 대해서 제일 먼저 조사하겠다. 네, 그랬기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오늘 박광원 대변인이 브리핑 자료를 보냈는데 예. 차기 정부가 이룩되면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검찰 개혁일 거다. 그런 취지의 그런 보도 자료도 냈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우병우 자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민주당에서는 없었나요? 지금 국민의 감정과 분노에
포인트는 우병우한테가 있는데. 네, 그렇죠. 근데 뭐 민주당이 뭐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뭐 사실 잘 기억은 나진 않는데 아마 뭐 바로 그 우병우가 그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을 때도 아마 민주당에서 논평이 나온 걸로 그렇게는 알고 있어요. 예. 네. 의도해서 뭐 그런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뭐 내가 외압을 느꼈다고 발언한 것이 사실인지 뭐 근데 그거는 알 수 확인 안 없는데. 되지만. 네. 그건 알 수 없는데 일단 뭐 그런 보도도 나왔었고 실제로 뭐 그 광주고검장이 그렇게 증언을 했다라는 말들은 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시아 변호사님 아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아니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예. 그 특수본부의 실질적인 대변인은 노성건 제1차장이에요. 노승건 1차장. 노성건 1차장하고 기자하고 일문일답하는 게 참 그 의미심장한 풍경이 이른바 있었거든요. 이제 백브리핑. 예. 예. 그러니까 기자가 이렇게 물어요. 검찰 수사가 부실해서 영장 기각됐다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점잖게 이야기. 부실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장 기각은 법원의 몫입니다. 예, 검찰은 법원 최선을 그렇죠. 다했습니다. 예. 이 이야기는 평소에 주요 사건에 대해서 영장 기각되면 검찰들은 길길이 날 때예요. 도저히 법원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길길이 날 때는데 마치 순한 양처럼 이렇게 납작 엎드렸어요. 예. 또 하나는 기자가 그렇게 물어요. 왜 그래 검찰이? 지금 서초동에 도는 소문은 한번 건드려 봐라. 나 혼자 죽을 거 아니야. 이런 뭐 소문이 돈다고 하는데 이거 추정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병우 수석하고 이제 수석이 아니죠. 우병우 전 수석하고 친분이 있었거나 또는 뭐 교류를 하고 정보를 서로 주고받았던 검찰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직도 검찰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뭐 설령 또 옷을 벗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검찰 내에 제 식구들이란 말이죠. 옷을 벗으면 변호사를 해야 되잖아요. 변호사면 검찰과 척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갖고 제가 이재화 변호사가 어디 갖고 돈을 훔쳤어. 얘가 적절하죠. 돈을 훔쳤는데 제가 변호사야. 딱 들었는데 뭐 훔친 것 같지도 않아. 이렇게 뭐 돈을 옮기고 갖다 주려고 그러는데 훔쳤다고 누가 누명 씌운 거야. 그래서 제가 이재화 변호사 변론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저 옛날에 우리 검찰 조직 욕하면서 나간 정한무기 아니야? 사건을 갖고 왔어? 야 저거 보내. 저거 죽여. 그럼 이재화 변호사는 누명을 쓰고 있으면서 이제 감옥 갖고 10년 살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호사가 어떻게 검찰한테 등을 돌리고 살겠냐는 거야. 그래서 옷을 벗어도. 옷을 벗고 나온 두 가지 설이 갈려요. 안에 들어가서 얘기하고 사실대로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마사지 돼서 나왔다라고 하는 설도 있고 네. 보도도 있고. 나 실질적으로 외압으로 느꼈다. 처음에 그 보도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네,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확인되진 않았지만 어느 한 기자가 네. 변찬호 검사가 들어가면서 나와서 기자 인터뷰하려고 잡아놨다가 네. 나온 다음에 그 인터뷰 약속이 취소되고 일방적으로 취소가 됐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사지 받고 나온 거 아니야? 우리 가족끼리 이럴 수 있냐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나온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또 보도도 있고 이런 취재 내용도 정보 보고도 있거든요. 네. 정 기자님이 들은 건 어느 쪽이에요? 뭐 제가 뭐 들은 것도 거의 뭐 비슷한데요. 뭐 처음에 뭐 나와서 얘기를 하려다가 기자회견을 하려다가 뭐 그게 취소가 됐다 뭐 그런 말도 있었고. 그 우리 방송 듣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데서 취재한 거예요? 뭐 제가 취재한 거 아니고 들리는 그 기자들끼리 공유하는 정보가 아무도 없는데 있으니까요. 막 들려요 그냥 얘기가? 누군가 얘기해 줬을 거 아니에요? 주로 이제 뭐 인터넷이 얘기를 해주거나. 네. 바른대로 얘기하면 큰일 나요 오늘 여기서. 뭐 어떻게 해야 바른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한테 들었는지. 뭐 언론사 내부에 이제 정보 공유하는 시스템들이 있으니까요. 그 사이트에서, 그 채팅방에서. 네, 근데 뭐 이게 뭐 명확하진 않죠. 뭐 어떤 이죠. 예. 그때 이제 양심 선언을 했던 그렇죠. 몇몇 사람들이 예. 나왔기 때문에 장진수 주무관인가? 그렇죠. 정진수 주무관 등에 있기 때문에 검찰이 최소한 뭔가를 더 수사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일기 수사를 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거를 재수사해서 밝혀낸 적은 있었죠. 예. 근데 이번 경우는 아직은 이게 지금 특별수사팀이 구성돼가 수사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은에 의해서 또는 자료가 외부에 의해서 더 지금 오픈된 건 아직은 없는 상태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수사를 맡은 사람들이 굳이 지난 가을에 또는 지난 여름에 수사했던 일기라고 그 사람들은 대구고검장이 여전히 살아있고 그리고 그때 그 현재 김순환 총장하고 전화도 많이 했다고 하고 또 법무부 검찰국장 안태근하고도 예. 전화도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하는 이 사람들하고 그 관련된 커넥션을 밝히는 거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할
사람들이 아닌 거죠. 아직도 이 우병우 커넥션이 그대로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는 여전히 거죠? 살아있는 거죠. 예. 사단이 그 부분 관련해서 예, 잠깐만 이쪽 먼저 듣고 오면 안 예, 될까요? 예. 오늘 뭐 단독 출연입니까? 자, 정 기자님. 네. 아까 그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네. 변찬우 광주지검장 지금 옷을 벗었죠. 네, 변찬우 그렇죠. 변호사인데 검찰 간부 출신이든 예. 또는 현직에 여전히 우수석하고 뭐 지난 3, 4년 동안 교류하고 정보를 주고받던 사람들이 서슬프르게 검찰에 있는 거고 예. 특히나 작년에 그 1차 수사를 다 사실 다 망가뜨렸죠. 그 개인 비리 정강이라든지 이런 개인 비리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또 처가 식구들하고의 그 차명 거래, 예. 주식 그 이렇게 감췄던 거, 부동산 감췄던 거. 이석수 감찰관과의 또 관계. 그렇죠. 예. 그럴 때 칼을 들었던 사람이 특별수사팀의 윤곽근 특별수사팀장이었죠. 지금 이제 대구고검의 장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 유석수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가 만약에 새로운 거를 많이 발견해내면 기존의 윤곽근 그 대구고검장은 완전히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파헤치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죠. 아, 이번에 특수본 2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게 되면 특수본 1기 때 그렇죠. 했던 그때 특수본 1기 그 책임자가 윤곽근이었었나요? 그렇죠. 대구, 대구 고검장이었는데. 1기는 완전히 물먹는 거네, 그렇게. 완전히 되면. 물먹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종종 옛날에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뭡니까 이명박 정부 때 예.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예. 그런 경우도 재수사해가지고 좀 더 많이 밝혀진 적이 있었단 말이죠. 물론 그것도 검찰이 스스로 재수사해가지고 의지가 드러난 건